안녕하세요. 10분의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고수의 질문법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요. 질문의 초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질문은 목표가 있어야 되며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단, 중, 장기 계획을 담고 있어야 된다. 질문을 받을 위치라고 생각되는 순간 도태된다. 즉 이 말은 내가 무언가를 알려주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주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나는 너보다 더 낫고 이런 어떤 교만한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도태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겸손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어떤 겸손함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뭔가를 더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늙는 순간은 배움을 멈춘 순간이지 계속 배운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고 성숙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는 계속 공부하고 배움을 이어가면 발전하고 성장한다 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나이에 대해서 제한받지 마시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이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질문은 첫 번째 이제 겸손과 사람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자기 훈련, 수평적 관계에서 질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강요는 일시적이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시키는 거죠. 강제로. 그다음에 자발성, 즉 실행력과 지혜를 캐내는 것은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는 뭐 혼내거나 강요하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일시적인 결과는 좋은데 이 부분이 결코 장기적인 효과는 없는 거죠. 순간 노로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거죠. 뭐 내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지적을 심하게 그러니까 엄청 혼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내 마음이 긴장을 하게 돼서 모든 일을 잘하게 되는데 그 어떤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가 안 됩니다. 계속 유지가 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강요받고 혼나는 상황이 돼도 결국은 그러려니 하는, 즉 적응해 버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을 캐내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라. 질문의 전제 조건은 또 하나 있는 게 심리적인 편안함, 그 다음에 안정감,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심리적인 편안과 안전함이 있어야지만이 서로 간에 진솔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직된 상태에서는 솔직한 질문에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회사에서 계셨기 때문에 좋은 팀워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이 나와 조직에게 중요하다. 그다음 팀의 분명한 목표와 개인의 명확한 역할을 정해야 되고요. 팀원 간의 신뢰는 기본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심리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상사가 진심으로 직원을 사랑할 때만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저도 그냥 공부방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남녀노소, 뭐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든 누구나 그 어떤 나이에 따른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이와 성별에 따른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친절하고 나한테 어떤 부드러운 말투, 그 다음에 뭔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욕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리다고 그게 없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그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죠. 개인차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나를 알아봐 주세요라는 걸 알아봐 주는 욕구, 이런 욕구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사람한테 잘하는 게
사람이라면 내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황금률인데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직원의 안정감이 굉장히 직원의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무엇으로 이걸 줄 수 있느냐? 직원의 말을 경청 굉장히 중요하죠. 직원의 말을 다시 요약해서 다시 말해주기. 직원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알았어가 아니라 그걸 다시 요약을 해서 다시 말하기. 이 부분은 우리 삶의 어떤 가정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네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이런 부분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청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모르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가 엄마니까 무조건 알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인정을 하고 우리 함께 같이 알아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을 하고 알려줬을 때, 또는 모르고 알려줬을 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미안해, 이 부분 선생님이 또는 아빠가 엄마가 잘못 알고 있는데 너한테 잘못 알려줬어, 이런 식으로. 그럼 엄청나게 관계가 편해집니다.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이거를 아는 척을 하는 순간부터 그 분위기나 관계는 꼬이게 되는 거죠. 공경에 빠진 팀원이 좌절감을 노토로 동료를 하는 거죠.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주는 거, 이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 비판은 금지. 그다음에 직원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토론으로 해소를 해라.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조직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나온 부분이요,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세요. 업이라는 것은 즉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선박의 업은 금융이며, 반도체의 업은 시간이며, 보험의 업은 보험 모집인이며, 공부방의 업은 사람, 사랑, 성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면접 질문은 왜 이전 직장을 그만두었나,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어려움에 대한 극복 경험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그 사람의 경험치라든가 그 사람 마인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안 좋은 상황,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거를 헤쳐나갔느냐라는 부분 꼭 중요하고요. 의사결정에 참여시켜라. 재미와 자율, 책임감,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의사결정에 참여가 되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타율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런 4가지 요소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이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참여가 되면,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더욱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질문 받을 때 태도가 중요한데요. 질문의 의도를 한번 물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질문이 모호하다면, 즉 내가 이해가 제대로 안 됐다면 다시 되물어보고요. 또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질문이 뭔가 이상하다 또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으로도 답하는 거예요. 음치, 즉석 스피치를 못하는 사람,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즉 경청이라는 자세가 빠져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젠 핵심적인 문장을 하나 뽑아본 게요. 좋은 질문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며 사랑의 표현이다. 오늘도 이제 고수의 질문법, 이 책에 대한 마무리를 해봤고요. 또 좋은 질문 하시고, 좋은 질문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또 열심히 사시는, 나한테 좋은 질문을 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젠 계획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 영상에 원데이 원 퀘스천,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의 질문, 그리고 일독일책, 그러니까 일독일행, 한 책을 한 권 읽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덧붙여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